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만 우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1번, 4번, 5번, 6번 이렇게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번은 6개의 의자에 5명이 앉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의 의자가 비어있다는 얘기인데 빈 의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빈 의자 하나랑 그 다음에 사람 5명 A, B, C, D, E 이렇게 5명 해가지고 총 어쨌든 6개를 원탁에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6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빈 의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답은 5팩토리얼 5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면 4번 문제는 A, B, C, D, E의 문자를 중복 사용하여 5개의 문자를 택해. 일단 중복이 가능하고요. 5개의 문자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문자가 3종류만 사용된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A, B, C, D, E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3개를 골라야죠. 3종류의 문자만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3개를 고를 거야. OC3을 할 거예요. 그럼 가령 내가 A랑 B랑 C를 골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 B, C들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합쳐서 5번이 사용이 돼야 돼. 그러면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2가지? 311과 221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지? 3종류의 문자가 총 5번을 써야 되니까 한 놈이 3번 쓰이고 나머지 2개가 한 번 이렇게 쓰여가지고 뭐 A, B, C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2번씩 쓰이는 문자가 2가지 그리고 한 번 쓰이는 문자가 1가지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A가 3번, B가 1번, C가 1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예를 들자면 요거는 A가 2번, B가 2번, C가 1번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크게 둘로 일단 구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311이라면 내가 고른 3개의 문자 중에서 누가 3번 쓰일 건지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아까 내가 OC3 해가지고 A, B, C를 골랐으면 그 A, B, C 중에서 다시 또 3번 쓰일 애를 하나 고르는 거니까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그래서 A라는 문자를 3번 쓰기로 했다면 그럼 이제 A, B, C 요거를 일렬로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자를 고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골라진 문자를 배열하는 거죠. 근데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3개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이면은 역시 또 아까 고른 3개의 문자 중에 A, B, C라는 3개의 문자 중에서 2번 쓰일 애들이 2개 필요하고 1번 쓰일 애가 하나 필요하잖아. 그쵸? 그러면 2번 쓰일 애를 고릅시다. 3종류의 문자 중에서 2번 쓰일 애를 2개 고를게요. 이렇게 고를게요. 그러면 내가 뭐 A와 B를 골랐다. 그럼 이제 A 2번, B 2번, C 1번이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요 아까 예로 쓴 것처럼 A 2번, B 2번, C 1번. 그럼 요것을 또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60까지가 되겠고 요거는 뭐죠? 90인가요? 90? 그쵸? 근데 맨 앞에 아까 요거 OC3부터 출발한 거였잖아. 그치? OC3이 10이니까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10 곱하면 답은 150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 이거 네. 그냥 3번 곱하고 4, 3 이렇게 곱했는데 그래도 다시 똑같은 5 3번 곱하고 문자 3개 고를 때까지는 어. 5개 아무거나 골라도 되고 그리고 3개 나와야 하나씩 틀려서 곱했는데 그냥 다 모여도 5 5 5 4 3을 곱했다? 그래도 되나? 5 5 5 4 3 곱해도 되나?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5 5 5 4 3을 곱하면은 이게 5 4 3을 곱하면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놓고 봐서 맞았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딱 들었을 때는 5 4 3을 곱해가지고 이게 답이 나온다는 게 딱 납득은 안 되는데
삼각형이랑 우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신기하네. 5543을 곱해 답이 되는구나. 5543. 네. 아무튼 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정확하겠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5번은, 자 이거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몇 H 몇일까 병준아? 그렇죠. 6H4 그냥 바로 처리하면 되죠. 그쵸? 보자마자.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6번도 바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지? 함윤서 이건 몇 H 몇일까? 3H7 그죠?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도 잠깐 풀 시간을 줄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선적으로 8번과 10번과 12번 이렇게 세 개를 먼저 풀어주시고, 만약에 나는 세 개 다 풀었다 그럼 나머지 문제도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8번, 10번, 12번 먼저. 우선 8번 먼저 보면요. 8번은 요거의 전개식에서 x8제곱의 개수는 그랬는데, 어차피 이 여러 개의 괄호들 중에서 x8제곱을 가지고 있는 괄호는 끝에 3개죠. 끝에 3개.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8제곱이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9제곱이랑 1 플러스 x의 10제곱 요렇게 세 괄호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요걸 전개한 것 중에서 x8제곱 항이면 88이 될 거 아니야. 그지? 88x의 8제곱 요렇게 생겼을 거고, 요걸 전개시킨 것 중에서는 9c8x의 8제곱일 거고, 요걸 전개시킨 것 중에서는 10c8x의 8제곱일 테니까 우리는 요 세 개만 더하면 되죠. 요렇게 세 개. 근데 요 세 개를 더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뭐야? 뭐죠? 하키스 패턴이죠. 그죠? 앞에 숫자가 하나씩 커지고 있고 뒤에 숫자가 유지되고 있네. 그럼 마지막에 하나 커지는 거니까 11C 9라고 보면 되죠. 그죠? 11C 9.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데 10번은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정팔각형에 이렇게 정팔각형이 있어. 그럼 정팔각형에다가 세 꼭지점을 골라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 삼각형이 이 정팔각형과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이 정팔각형과 요 변 하나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를 찾으라는 얘기냐면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정팔각형과 어느 한 변도 포개지지 않는 그런 삼각형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죠.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공유하는 삼각형을 구해가지고 빼버리는 거죠. 이 정팔각형과 공유하는, 한 변 이상을 공유하는. 자, 그래서 먼저 한 변을 공유하는 애가 몇 개 있을까 생각해보면, 한 변. 자, 예를 들면 요 변을 공유해. 요 변을 공유한다.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은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한 꼭지점을 정해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 한 꼭지점. 나머지 한 꼭지점을 정할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변만 공유하는 애들을 구할지, 아니면 한 변을 공유하거나 두 변을 공유한 애들을 다 구할지. 그런데 한 변을 공유하거나 두 변을 공유한 애들을 다 구하면 그 와중에는 중복이 발생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한 변만 공유한 애들을 구할게요. 그러면 내가 요렇게 두 꼭지점을 선택했을 때 얘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두 변이 공유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애는 빼고, 얘도 그럼 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고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변 하나당 나머지 한 꼭지점이 4개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요런 변들이 총 8개가 있으니까 그 8개에다가 꼭지점 선택하는 거 4가지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럼 요 안에는 중복되는 삼각형이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몇 개일까 생각해 볼게요. 두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런 거잖아. 그치? 요런 애들은 딱 꼭지점마다 몇 개씩 생겨. 딱 꼭지점마다 하나씩 생기지 않을까?
그 각을 둔각으로 활용하는 삼각형 하나씩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딱 꼭지점의 개수만큼 8개 딱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8 플러스 요렇게, 그지? 그러면 분모는 8C3이니까 뒤에 윤정아 프린트 하나 챙기시고, 뒤에 8C3이죠? 8C3분의 요렇게 돼서 답은 8 곱하기 7분의 요거 8로 묶으면 8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7분의 5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반대로 구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1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답을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정답이 안 나왔으면은 내가 생각한 방법 중에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까,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답은 2번이었고요. 윤정아, 이거 그 프린트의 2회차예요. 2회차에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유나 풀었니? 몇 번? 1번. 그렇죠. 어떻게 풀었어, 유나야? 일단은 그러니까 맨 앞이랑 맨 뒤 빼고 중간에 가서 달려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A가 만들고 5P2 맞죠? 그죠? 일단 맨 앞과 맨 뒤를 빼고 A, B의 자리를 먼저 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나머지 5명 쭉 앉히면 되죠? 그죠? 나머지 5명 5팩토리얼 이렇게 앉혀버리면 이게 앞자리와 뒷자리를 제외한 자리에 A, B가 앉는 경우의 수죠? 그리고 분모에다 7팩 깔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거니까 남는 것은 7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4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해보면 21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페이지는요, 여기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는 한번 다 풀어봅시다. 세 번째 페이지 5문제 다 풀어보세요. 13번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13번에 일단 답이 몇 번이야, 형준아?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인데 13번은 일단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여사건 말고 그냥 직접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내가 일단 원소 3개짜리 집합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분모에 10C3을 깔아놓고, 자, 그때 선택된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가 있을 확률은 이랬잖아요. 그래서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연속된 두 자연수를 뽑아놔. 이런 식으로 연속된 2개를 골라. 그리고 하나를 추가로 더 고르면 되잖아. 그치? 근데 하나를 추가로 더 고를 때 일단 이렇게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골라놓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니? 1, 2, 2, 3, 3, 4, 4, 5 해가지고 90까지 하면 9가지가 있겠죠. 자, 그 9가지에 대해서 각각, 자,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한 숫자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1, 2, 1을 골랐을 때 나머지 하나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야? 8가지 있겠지, 그치? 단, 이 8가지 중에는 자, 1, 2, 4를 고른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요. 1, 2, 3을 고른 경우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쵸? 근데 1, 2, 4를 고른 경우와 1, 2, 3을 고른 경우는 좀 다르게 취급해야 돼. 그죠? 왜? 1, 2, 4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게 1, 2밖에 없기 때문에 이 9 곱하기 8, 72번 중에 1, 2, 4라는 집합은 몇 번만 들어가 있을까요? 한 번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 2, 3 같은 경우에는 1, 2를 뽑아놓고 3을 추가로 뽑았다. 여기에도 1, 2, 3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어떨 수도 있어요? 내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뽑을 때 2, 3을 뽑아놓고 그리고 하나 더 뽑을 때 그때 1을 뽑으면 똑같이 1, 2, 3이 뽑히잖아. 그러므로 1, 2, 3이 뽑히는 경우는 중복되어 있다라는 걸 캐치해야 돼요. 그죠? 요 안에. 그지? 그러면 1, 2, 3 같이 세 숫자가 연속되어 있는 그런 집합들만 중복돼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3개가 연속되어 있는 게 몇 개 나오겠어요? 1, 2, 3, 2, 3, 4, 3, 4, 5, 4, 5, 6 이런 식으로 8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8개만 어떻게 준다? 빼준다. 이렇게, 그쵸? 그럼 결국 이거는 8의 제곱이죠?
88, 64가 될 거고 분모 10C3이면 얼마지? 10C3이 얼마니? 120. 120분의 64니까 8로 나누면 15분의 8. 그래서 이게 답이고. 자, 그리고 나는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요. 한 가지 풀이를 더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혹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여사건으로 풀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사건도 이거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이거든 지금. 그죠?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가 있다. 의 반대는 뭐죠? 세 자연수가 다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걸 구해서 1에서 빼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한테 흰 공 3개랑 검은 공 7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봐봐. 흰 공 3개와 검은 공 7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흰 공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 흰 공 3개, 검은 공 7개를 배열하는데 흰 공 3개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 흰 공은 흰 공끼리 똑같고 검은 공 검은 공끼리 똑같으니까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칸막이잖아요. 뭘 먼저 배열해야 돼? 검은 공을 먼저 배열하죠. 근데 검은 공 7개는 다 어때? 다 똑같아. 그럼 검은 공 7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럼 검은 공 7개가 이렇게 배열됐다라고 한다면 그 검은 공 사이사이와 양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흰 공을 넣어주면 되죠. 근데 흰 공 3개도 똑같으니까 8자리 중에 3자리를 고를 때 P로 골라? C로 골라? C로 골라. 그치? 흰 공 3개 똑같으니까. 그래서 흰 공 3개, 검은 공 7개를 배열하는데 흰 공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이 8C3이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요게 흰 공, 이게 검은 공이라고 해볼게. 요 검은 공들이 이렇게 7개가 있고요. 내가 요 사이에다가 흰 공 3개를 집어넣었어. 그럼 가령 흰 공이 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갔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요걸 이제 그대로 1, 2, 3, 4, 5, 6, 7, 8, 9, 10에 대응시키면 어떻게 돼? 얘가 몇 번 공이야? 2번. 얘가 3, 4, 5, 6번. 8번. 2, 6, 8이 선택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게 세 숫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어떨까? 똑같아요. 8C3. 그래서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분모에 10C3 깔아놓고 방금 우리가 생각한 방법으로 8C3만 이렇게 올려줘서 계산하면 역시 똑같이 15분의 8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여러분이 이제 수형도 그리는 문제가 많지 않았는데 그 14번 문제에서처럼 각자 자기 거 말고 남의 거를 고른다 이런 상황일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수형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나뭇가지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잖아. 그 그림을 그려서 찾는 건데 지금 14번 문제에서는 A라는 사람과 B, C, D라는 이렇게 4사람이 있고 각자 모자를 요거라고 해볼게요. 각자 모자를 소문자로 쓴다면 이때 모임이 끝난 후 자기 모자를 쓰고 간 사람이 1명 이하. 그러면 딱 1명만 자기 걸 쓰고 갔거나 아니면 어떻다? 아무도 자기 걸 쓰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로 나눌 수 있죠. 그쵸? 그럼 먼저 1명만 자기 것을 쓰고 갔을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부터 정해야 돼? 지 거 쓰고 간 사람. 그치? 자기가 자기 거 쓰고 간 사람 1명 정해야 되겠죠. 그게 4가지가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 우리 A, B, C, D 중에서 D가 자기가 자기 걸 쓰고 갔다라고 가정해볼게. D가 자기 걸 쓰고 갔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3사람은 전부 다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쓰고 가야 되죠. 그럼 이런 거를 찾을 때 이제 밑에 써보는 거지. 그럼 A가 누구 걸 썼을까? B 거를 썼거나 C 거를 썼겠죠. 그럼 A가 B의 모자를 썼으면 그럼 B는 누구 모자를 써야 될까? 얘가 A 쓰면 되나? 얘가 A 쓰면 얘가 뭐가 돼? C가 되잖아. C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기 거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A가 C의 모자를 썼다면 요거 B가 A를 써야 되겠고요. 그죠? 얘가 B를 써야 되겠고. 요렇게, 그치? 그래서 1명 제외시키고 나머지 3명이 서로 남의 것을 쓰는 경우가 2가지 발생해요.
그래서 4 곱하기 2 해서 8가지가 이게 한 명만 자기 모자를 쓰고 간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빵명. 아무도 자기 걸 안 쓰고 갔어. 아무도 자기 걸 안 쓰고 가는 요 경우도 이제 우리가 찾을 때 수형도로 찾아 나가는 거죠. 그치? 준호야, 그럼 A는 누구 걸 써야 돼요? B를 쓰거나 C를 쓰거나 D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이 모자를 썼다고 했을 때 B는 어떤 모자를 쓸 수 있을까? A를 쓸 수도 있고 C를 쓸 수도 있고 D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경우 얘가 A, B 쓰고 얘가 A 썼어. 남은 모자가 CD잖아. CD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D, 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요 경우에는 B, C를 썼으니까 남은 모자가 AD잖아. AD니까 여기는 D, 여기는 A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B, D니까 남은 모자가 A, C네. 그럼 여기가 누구? A, 여기가 C.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여기서 3가지 나왔으니까 아마도 밑에 요것도 어떨까?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3, 3, 3 해서 몇 가지? 9가지가 발생을 하겠다. 그쵸? 그래서 모두 다 남의 모자를 쓰고 가는 경우가 9가지. 그러면 다 합쳐서 17가지가 되겠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4팩토리얼입니다. 그지? 4명한테 ABCD라는 모자를 그냥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중에 17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하윤아 15번 풀었니? 15번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윤아? 음. 2랑 3이 적어도 한 번 꼭 들어가도록 풀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윤아야, 그래서 다시 풀어서 답 나왔어? 아니야? 자, 그러니까 2랑 3이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들어가거나 아니면 2가 2번, 3이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2가 한 번, 3이 2번 나오거나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 2, 3이 1, 2, 3한테 화살표를 쏠 건데 이쪽에 화살표를 맞는 애들 기준으로 요렇게 화살표를 맞거나 아니면 요렇게 맞거나 아니면 요렇게 맞거나 세 종류로 볼 수 있을 거고. 자, 만약에 1, 2, 3이 화살표를 골고루 맞아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 쏘는 애들이 다 서로 다른 애한테 골고루 쏴줘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1, 2, 3이 화살표를 한 번씩 맞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 그냥 3팩토리얼만큼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6가지가 있겠죠. 병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2, 2, 3이 화살표를 맞는다. 2, 2, 3이 화살표를 맞는다 그러면 둘이서 2한테 쏴야 되잖아. 그지? 둘이서. 그러면 일단 이쪽에 있는 셋 중에서 2한테 화살표를 쏠 둘을 골라. 그게 3C2. 예를 들어 내가 1이랑 2를 골랐어.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누구한테 쏴야 돼? 2한테 쏴야 되는 거고, 그치? 나머지 한 친구는 무조건 누구한테 쏴야 돼? 3한테 쏴야지. 그래야 2, 3이 만들어지지. 그쵸? 이렇게 3가지.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습니다. 2, 3, 3 해도 똑같아요. 요것도 3C2니까 이것도 3가지. 그럼 다 합치면 몇 가지예요? 12가지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다 합치면 12가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3제곱 27가지니까 27 중에 12가지 3으로 약분하면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그치? 물론 방법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여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더 편하다면 그걸로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은 독립에 관련된 겁니다. 호언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A와 B는 배반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냥 편안하게 PA와 PB와 PC를 다 이렇게 소문자로 좀 넣고 생각을 해보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PA 합집합 B가 4분의 3입니다 라는 거를 수호야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표현하니까 A 더하기 B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자, 그리고 독립이야. 지금 A와 C는 독립이에요. 독립이니까 준호야, 요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그죠? 소문자로 A 곱하기 C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도 지금 C가 2분의 1입니다라고 알려줬네? 그럼 끝났지. 요거를 이용해서 요걸 보면 A 나오죠. 그죠? 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A는 3분의 2. 그럼 A가 3분의 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B도 나오죠. B는 얼마? 12분의 1인가? 그쵸? 그리고 C는 아까 2분의 1이었고, 자, 그럼 PB 구하라 그랬으니까 12분의 1, 1번이 답이죠. 그치? 네, 이거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7번은요. 이거는 약간 집합 문제인데, A 신문을 보는 학생이 18명. 그럼 NA를 18이라고 할게요. B 신문을 보는 학생이 16명. 그 다음에 A, B 중 어느 것도 안 보는 학생이 5명이에요. 그러면 이거잖아, 지금. A도 안 보고 B도 안 본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게 지금 5명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는 몇이란 얘기야? 얘네 반 전체가 지금 몇 명이니까? 35명이니까. 그 중에 A 신문도 안 보고 B 신문도 안 보는 데가 5명 있으니까. 그죠? 합집합은 몇 명? 30명이.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A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 걔가 B 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확률은, 이걸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요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요거랑 요거를 보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N, A 교집합 B를 알아낼 수 있어요. 요게 몇 명일까요? 하윤아, 몇 명일까요? 4명이죠. 그죠? 얘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야지 합집합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거 생각하면 이게 4명이다. 그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A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 그 학생이 B 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확률은, 그럼 조건부 확률인데, 자, A 신문을 구독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을 골랐는데 걔가 B를 안 봐. 그럼 B의 여집합이야. 그치? 그럼 요거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 써보면 PA분의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자, 우리는 P 대신에 항상 조건부 확률식에서 N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분모는 바로 몇이야? 18인 거고, 이 분자가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우리 요게 뭐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A에서 B 차집합 시킨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죠. 요거. 요만큼이야. 그치? 그럼 지금 A 집합에 들어가는 18명 중에 교집합에 들어가는 애가 아까 4명이었잖아. 그럼 빗금친 부분에는 14명이 있겠죠. 그죠? 14명.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9분의 7, 5번이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다음 페이지에도 4문제가 있는데 4문제 다 한번 풀어봅시다. 한 5분 정도만 줄게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얘들아, 이 18번 같은 거는요, 그냥 문제를 딱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2가 적혀 있는 것 중에 빨간 거일 확률 이거잖아. 그럼 2가 적혀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2가 적혀 있는 공이 몇 개 있어? 3개. 2가 적혀 있는 게 3개. 근데 그 중에 빨간 게 몇 개? 2개. 답은 3분의 2인 거예요. 3분의 2. 그쵸? 이건 바로 풀어야 돼요. 이게 뭐 식으로 써보면 2가 적혀 있었을 때 걔가 빨강일 확률이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P 2가 적혀 있을 거 분의 빨강 교집합인데, 이걸 우리가 P로 보지 말고 N으로 보라 그랬잖아. N으로 봐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2가 적혀 있는 공이 몇 개냐? 이거 분모에 깔면 되는 거죠. 2가 적혀 있는 공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그럼 2가 적혀 있는 빨간색은 몇 개냐?
두 개 있잖아. 그럼 3분의 2인 거야, 3분의 2. 그치?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18번은 그냥 바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번은 답이 몇 번일까? 푼 사람. 5번, 그렇죠. 5번. 앞면이 2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직접 풀기는 좀 귀찮아. 그래서 반대로 풀면 되겠죠. 앞면이 안 나오거나 앞면이 한 번만 나오거나. 그래서 1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1 빼기 한 다음에 6번 중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고, 더하기 6번 중에 한 번만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계산해 주시면 답은 바로 5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형진이 풀었니? 뭐죠 20번? 뭐라고? 그쵸, 이거는 그냥 7팩입니다. 그죠? 7팩. 원래는 이제 이렇게 둘러 앉으면 원순열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를 이렇게 옮기면서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만큼 곱하잖아요. 근데 얘는 대칭성이 없어요. 좌우 대칭도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한 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내 자리를 이렇게 옮겨봤을 때, 자리를 옮겼을 때 똑같은 시야가 보이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7가지가 다 달라. 그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7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7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5040 이렇게 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하윤이 답은? 맞습니다. 어떻게 풀었어, 하윤아? 어떻게 됐어? 아, 이게 1111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써가지고 해도 되고요. 또는 대각선으로 활용해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점, 요거 또는 요것을 지나간다 라고 생각해서 풀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요 밑에 거 지나가는 경우는 쭉 와서 쭉 가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는 요렇게 오는 방법이 4가지고 요렇게 오는 방법이 4가지가 돼가지고 여기 지나오는 게 16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나가는 방법을 구할 때 요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2x2짜리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에서 총 6가지인데 그 중에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 딱 하나만 빼면 되는 거니까 P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 하나만 빼가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도 똑같이 그럼 5가지잖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5에서 25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셋을 더해서 42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하윤이처럼 1111 써가지고 푸는 것도 좋죠. 요 방법, 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뒤에 문제 2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풀어봐. 쉬워요, 둘 다. 윤정이는 22번 안 풀어도 되고 23번만 해보세요. 이게 뭔가요? 하나? 그죠? 의미상으로는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식으로는 뭐죠? P 곱하기 PB는 뭐다? P, A, 교집합 B다. 이게 독립이죠? 독립 문제는 다 이 식으로 그냥 풀면 됩니다.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빼고는 이걸로 다 풀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10년 미만 요거인 사건을 A라고 하고 찬성 요거를 B라고 한다면 지금 PA가 윤서야 얼마인 거야? 음. 360분의 120이죠? 약분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PB 찬성할 확률은 얼마인 거예요? 그죠? 360분의 150이죠? 약분 최대한 시키면은 0 하나 떼고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가 되겠네. 그치? 그리고 봐봐, A 교집합 B면은 10년 미만이면서 찬성하는 거잖아. 그럼 이 표에서 봤을 때 10년 미만이면서 찬성할 확률은 얼마예요? 그렇죠. 360분의 2. 이게 성립을 하면 독립이다 그거잖아. 그치? 맞지?
그럼 끝났지 뭐. 이거 둘이 곱하면 36분의 5잖아. 그럼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얼마? 5가 되면 안 되지. 여기는 36이고 여기는 360분의인데 50이 돼야지. 50.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독립의 의미, 독립을 뜻하는 요 식만 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고요. 50이 답이고, 그 밑에 조건부 확률, 이것도 우리 많이 풀어본 거잖아. 그리고 친절하게 지금 800명, 200명이라고 이렇게 인원수까지 딱딱 정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200명,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들 200명 중에, 그리고 암에 안 걸린 사람들 800명 중에서 암에 걸렸다, 그냥 뭐 편하게 우리 그냥 양성이라고 해볼게요. 암에 걸렸다, 암에 안 걸렸다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니까 200명 중에 걸렸어요 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190명, 안 걸렸어요가 10명 이렇게 나왔을 거고, 마찬가지로 암에 걸리지 않은 800명 중에 암에 걸렸어요 라고 잘못 진단받은 사람이 지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니까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렸어요 라고 판단할 확률이 10%잖아. 그지? 그리고 800명 중에서 80명은 그런 잘못된 진단을 받을 거고 나머지 720명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거죠. 그럼 이렇게 표가 완성됐으면 하윤아 바로 얼마분의 얼마 해버리면 돼? 암 걸린 거분의 실제암? 그렇지. 요 사람들 분의 진짜 걸린 사람 190명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270분의 190이 돼가지고 띵띵 떨어지고 27분의 19 요렇게 풀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주말에 호원은 월요일부터 시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호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토요일 날 하고 이제 바로 그다음 직보거든요. 그래서 호원은 토요일 날 1시부터 할 건데 1시까지 지금 그 프린트 있죠? 오늘 준 프린트 파이널 1회부터 3회까지 풀어가지고 오시고, 그거 토요일 날 와서 그 풀어온 거 마무리하고 한 회차, 4회차, 한 회차 정도 더 풀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이제 총 정리할 수 있는 프린트를 토요일 날 줄 거예요. 그럼 주면은 그걸 이제 직보 때까지 풀어오면 되고, 직보는 언제냐면 직보는 화요일 날 2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이 확통이니까 화요일 날 2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1시에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2시에 하면 이제 바로 시험이야. 딱 2번 남았어. 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밑에 내려가면은 그 시험지 있으니까 시험지 푸시고, 윤정이는 토요일 날 1시 하고, 그리고 윤정이는 그 시험이 화요일 시작이죠. 그죠? 이제 일요일도 우리가 보강을 할 거거든요. 토요일 날 만나고 생각합시다. 윤정이도 토요일까지 숙제는 똑같아요. 그거 시험지 1시까지. 토요일 1시까지. 원래 우리 토요일 1시잖아.